안녕하세요, 나대가입니다. 3박 4일 타이베이 여행의 둘째 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둘째 날 오전의 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호텔에서 조식 먹고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갔다가 동물원에서 마오콩 곤돌라 타고 마오콩 구경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묵은 호텔의 공용 라운지입니다. 호스텔이라 공용 공간이 잘 되어 있었어요. 조리도 모두 가능하고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운지는 호텔의 라운지 겸 따로 운영 중인 서점의 카페 공간이기도 합니다. 작고 알차면서 분위기 좋은 서점이라는 후기가 있던데 이런 공간이 호텔 라운지라서 참 좋았습니다. 이날 아침에 사람이 없어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호텔 측에서 무료 조식 바우처를 줘서 바로 앞 식당에 가서 조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의 메뉴 자체는 많았는데 가격 제한이 있어서 보통은 샌드위치를 많이들 드시나봐요. 저도 이날 아침에 첫 조식 도전, 튜나 앤 애플 에그 샌드위치와 홍차를 골랐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마지막 날에도 같은 샌드위치로 먹었어요. 솔직히 숙소 자체는 아무리 가성비 숙소 찾으시는 분들이라도 선뜻 추천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해요. 아울스테이 플리플랍이라는 곳이었는데 다른 것보다 공용 샤워실이 덥고 좁아서 씻기가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격도 그렇고 이 조식은 큰 장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조식 시간에만 운영하고 닫는 식당인데 혹시 중산역 근처에 숙소를 잡으셨다면 시간 되실 때 가보시고 아예 저와 같은 호텔에 묵으신다면 조식 꼭 챙겨 드세요. 한국인답게 조식을 1등으로 먹고 빠르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오픈런을 위해서였어요. 동물원이 외곽에 있기도 하고 일요일이라 주말에 사람이 많을 게 뻔해서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경전철 타고 동물원역에 내리자마자 판다가 반겨줍니다. 타이베이 시립동물원은 대만에서 유일하게 판다가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바오 패밀리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길래 저는 대만으로 대신 보러 왔습니다. 입장료는 하나로 4,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었고요. 오픈 전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홍학이 있었고 동물원이 110년 되었다는 소식이 보입니다. 첫째 날에는 날씨가 흐리고 습하더니 이날은 해가 쨍쨍했습니다. 타이베이 시립동물원은 아시아 최대 동물원으로 정말 넓습니다. 저는 애초에 다 볼 생각이 없었고 판다와 코끼리만 보고 나올 생각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판다관으로 향했습니다. 동물원이 9시 오픈이었는데 판다가 있는 특별 전시관은 9시 10분에 문을 열었어요. 저는 9시 9분에 도착했는데 6번째로 줄을 설 수 있었습니다. 1층에서 바로 판다를 볼 수 있습니다. 대만에도 판다 가족이 있어요. 아빠 투안투안과 엄마 위안위안, 첫째 위안자이, 둘째 위안바오. 문제는 제가 본 판다 2마리가 각각 누구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는 아니고 위안자이와 위안바오를 본 건 맞는데 영상 속의 판다가 각각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구분 가능하신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다행히도 판다들이 활발하게 잘 움직여주고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대나무랑 당근도 먹고 나무도 올라가고 누워서 잠도 자고 볼 수 있는 모든 모습은 다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위안자이와 위안바오를 감상해보세요. 판다관 2층에는 카페와 기념품 샵이 있는데 큰 기대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물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판다는 정말 사람을 홀리더라고요. 판다관에만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판다를 다 보고 나서는 아시아 코끼리를 먼저 보러 갔습니다. 가는 길에 코끼리를 옮기는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대만의 유명한 코끼리였던 리낭을 옮긴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혹시 리낭에 대해 아시나요? 리낭은 1917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리낭은 원래 미얀마에서 태어났는데 중일전쟁 때 일본군의 코끼리 부대에서 물자 수송 같은 일에 활용됐습니다. 일본군이 자원이자 또 하나의 병사로 코끼리를 써먹은 거죠. 그러다가 중국 국민혁명군에게 잡힌 리낭은 중국 광저우로 갔다가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옮겨오면서 리낭도 대만에 오게 됐어요.
이후 리낭은 시립동물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큰 인기를 누리면서 동물원의 간판 스타로 삶을 마감했지만 그 삶의 여정에는 전쟁과 국부천대 그리고 대만의 경제성장까지 대만의 역사 자체가 녹아있는 거죠. 시립동물원은 1986년에 지금 자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리낭을 싣고 왔던 게 바로 이 컨테이너라고 하네요. 지금은 리낭을 박제된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저는 박제된 리낭보다 이런 흔적이 더 의미있게 느껴져요. 지금은 리낭 대신 요우신 요우카이라는 두 마리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요우카이가 암컷이고 요우신이 수컷이라고 해요. 제가 갔을 때는 요우카이가 나와 있어서 한참 동안 요우카이를 구경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제가 요우카이를 보고 반가운 나머지 손을 뻗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우카이가 제 쪽으로 다가와서 저를 쳐다보고 저한테 코를 내미는 거예요. 이게 교감인가 싶어서 너무 놀랐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요우카이가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코끼리 존에 관람객이 저밖에 없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를 잠시 보던 요우카이는 옆에 가서 풀을 열심히 먹더라고요. 요우카이와의 만남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코끼리를 보러 가는 길에 위령탑과 비슷한 조형물을 봤습니다. 동물원도 역사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타이베이 시립동물원에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동물원 유지가 불가해지자 사살 명령을 내리기도 했고 사육사들이 사살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말 그대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은 동물도 있어요. 도쿄에 있는 우에노 동물원에도 이런 비슷한 위령탑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코끼리까지만 보고 저는 코끼리 열차 같은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동물원이 정말 넓어서 셔틀버스가 꼭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참고로 타이베이 시립동물원은 언덕 지형이라서 입구부터 보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마오콩 곤돌라를 타러 왔습니다. 마오콩 곤돌라는 동물원 입구, 동물원 남측, 진안궁, 마오콩 이렇게 4개의 역이 있는데 저는 동물원 남측에서 탑승하여 마오콩까지 갔습니다. 가격은 100위안이었어요. 곤돌라 안에서 보는 경치가 끝내주고 마오콩에 올라가서도 볼거리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동물원 오시는 분들은 꼭 곤돌라 타고 마오콩까지 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곤돌라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만 무섭지는 않았고 타이베이 경치가 한눈에 보여서 좋았습니다. 이 산악지형에 이 곤돌라를 어떻게 만들었나 신기할 정도로 험난하고 높은 지역을 운행합니다. 운행 소요 시간은 끝에서 끝까지 20분 정도인데 살짝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오콩을 산책하면서 미리 찾아놨던 사형제 식당에 갔습니다. 별 기대 없었는데 여기 뷰가 미쳤어요. 새우볶음밥을 시켰는데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주더라고요. 차로 유명한 마오콩답게 우롱차도 마셨습니다. 직원분들이 시크한 듯 하면서도 친절하셨어요. 저한테 한국 화교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제가 중국어를 조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 터지게 먹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와서 마오콩역 근처의 디저트 가게에 왔습니다. 녹차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왜 고양이가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 마오콩이 고양이가 많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양이 동상과 그림만 보고 실제 고양이는 못 봤지만요. 다시 곤돌라를 타고 동물원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판다와 코끼리, 코끼리 열차와 곤돌라, 볶음밥과 아이스크림으로 알찬 오전을 보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버려진 담배 공장을 재생시켜 문화공간으로 만든 송산 문창원구와 숙소 근처이기도 한 중산 카페거리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추가로 연어초밥이 유명한 산미식당까지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